오늘의 영상은 지난 영상의 2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사업을 할 때 어떤 순서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면 효율적인지 힌트를 얻고 머릿속에 담아가실 수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사업가의 필살기가 무엇인지, 그 필살기를 만들어 나가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만약에 지난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뜨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목차부터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는 1단계까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 거인의 어깨. 관련 업종에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경험을 좀 쌓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워야 돼요. 2단계부터는 금전적인 투자든 시간적인 투자든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본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레퍼런스를 쌓아 나가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전투적인 마인드로 무장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 영상이었던 1단계에서는 내가 했던 경험들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번 2단계 때문이에요. 성공 관련 책들을 보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으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내가 했던 경험들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인증서 같은 것들을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는 말은 비유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랑 조금이라도 연관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규모가 좀 있는 기관이나 기업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다면 아무래도 내가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도가 대폭 상승하게 되고, 신뢰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사업의 기회도 많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의 기회가 많아지면 당연히 회사가 성장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우선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1단계에서 꼭 준비하라고 한 거 있죠? 내 경험을 소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인증서 같은 것들을 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계획서가 꼭 필요한데 보통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내 아이템에 대해서만 쓰거든요. 하지만 1단계를 차근차근 잘 해오신 분이라면 내가 사업하고 싶은 분야에서 최소한 몇 달은 일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불편함을 느꼈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일했던 인증 자료까지 첨부한다면 당연히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신뢰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거예요. 정말 이걸 쓴 거랑 안 쓴 거는 큰 차이가 있을 거고요. 서류 심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대면 심사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업종에서 일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봐도 분명히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 사업가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1단계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지원 사업을 해야 되냐? 지원 사업이 쉬운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원금이 조금 작은 지원 사업들은 경쟁률도 더 낮으니까 벌써부터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도 되고, 사회적 기업도 되고, 기타 여러 기관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이 정말 많은데요.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하는 게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방법 중 가장 첫 단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절대로 지원금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하냐? 라고 생각하셨죠?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시면 그 기관에서 지원해주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기업들 중에 업력이 좀 있는 탄탄한 기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 중에 나와 관련된 업종도 분명히 있겠죠. 바로 이 관계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창업 지원 사업에 합격하신다면 내가 협력하고 싶은 기업과 연결될 확률을
대폭 높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연고도 없이 찾아가서 협력하고 싶다고 하면 무시당할 가능성이 엄청 높겠죠. 하지만 지원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고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그 회사의 담당자와 미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경쟁률이 높은 몇천만 원, 억대 지원사업에 도전할 필요는 없고, 경쟁률이 좀 낮은 지원사업에 도전을 해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정부 지원사업에 합격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뜨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사업에 도전할 때쯤 된다면 아마 회사 이름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2단계부터는 회사 이름으로 활동하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 목표는 아주 간단해요.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탄탄한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실제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제 지인 중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는 후배가 있는데요. 사업 초기에 아주 저렴한 비용만 받고 좀 규모가 있는 안과나 병원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 됐지만 이렇게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꽤 신뢰도가 높아지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업 확장의 기회가 더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공짜로 했으면 그거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영업을 할 때 내가 얼마를 받았다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신뢰도가 높은 곳에다가 내 제품을 납품했는지, 또 그곳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영업을 해보면 아마도 처음에는 공짜로 써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안 써줄걸요? 그러니까 내 아이템을 어필하는 방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올린 제 영상들 중에 프레젠테이션이나 사업 계획에 대한 영상들을 보면서 PT 자료도 만들어 보고 발표 연습도 하셔서 어떻게든 내 아이템을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했다는 레퍼런스를 만드는 걸 주 목표로 하세요. 여기까지만 따라오셨어도 엄청 대단하신 거예요. 2단계를 정리해 보자면, 첫째, 정부 지원 사업에 도전해보고 관련 기업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 둘째, 기관이나 기업에서 내 아이템을 사용했다는 레퍼런스를 만들자.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3단계, 사업의 꽃. 3단계는 정말 중요하고 엄청 재밌으면서도 까딱 잘못하면 크게 다칠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사업가로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이 단계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다들 아시죠? 여러분 다들 눌러주신 걸로 생각하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2단계에서 기관이나 기업에서 무료로라도 내 아이템을 사용하게 해봤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서비스는 실제 사용 가능한 정도는 된다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쓸 수 없다면 아무리 무료라도 절대로 안 쓸 테니까요. 이 정도까지 됐으면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걸 추천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스타트업의 창업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거예요. 혹시 다른 분야의 아이템이랑 협력을 하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웬만하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템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한 대표님들은 자연스럽게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 아이템이랑 너희 아이템이랑 시너지 효과가 좀 날 것 같은데 같이 잘 조합해서 이 아이템이 필요한 기업에 제안서를 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는 나라장터 같은 국가사업 사이트에서 좀 괜찮은 국가사업을 따려면 회사의 규모가 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회사랑 우리 회사랑 힘을 좀 합해서 같이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프로젝트들을 해보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수익이 크든 작든 일단 정당한 방법으로 매출이 났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좋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내 사업도 시스템화 시키지 못했고 나랑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는 그 업체도 아마 고만고만한 수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또 사람과 사람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까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 혼자 힘으로 모든 거래처를 뚫고 마케팅을 하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힘을 합해서 사업을 키워나가는 게 꼭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다른 스타트업들과의 협력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뒤통수도 많이 맞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 속에서 사업가로서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네트워킹이나 스타트업 관련 행사들에 참여해서 좋은 관계를 쌓으면 여러 분야에 걸쳐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는 경험도 할 수 있을 거예요. 3단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내 아이템은 어떤 다른 아이템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둘째, 다른 스타트업들과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자. 셋째, 창업 네트워킹이나 스타트업 관련 행사들에 참여해서 꾸준하게 관계를 쌓아 나가자. 아마도 3단계까지만 잘 따라오셨다면 꽤 베테랑이 되어 있을걸요?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도 계속 생각하게 되고 파트너들도 많이 생기고 그 중에 잘 맞는 파트너도 만나게 될 테니까 아마 점점 괜찮아질 거예요. 뭔가 내성이 생긴다고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 영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함께 10년 뒤에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됩시다. 앞으로 저만 따라오세요. 꼭 같이 갑시다.